우리 그리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 그 다음에 갭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이 세로, 그러니까 세로라기보다는 그다음 좀 그렇고, 자 지금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펜이 도망갔어. 자, 그냥 이제 손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가 있으면,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행이라 그런다고 했죠. 행의 다른 말을 이제 영어로 row예요. 영어로 row.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했어요. 열. 자, 열의 다른 말을 칼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종종 이게 좀 잘 안 외워져요. 왜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행렬은 잘 되는데 로우 칼럼. 네? 알시카? 알시카로 외우래요. 알시카. 네? 행열이고 알시니까. 그래요. 알시카 그러면 착착 달라붙어요? 자, 여튼 요게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로우고 요게 칼럼이에요. 알시카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리피트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줬냐면 자, 칼럼즈라고 하고 줬어야죠. 칼럼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행을 주겠다라는 거죠. 칼럼즈는 행. 행을 3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거는 열의 크기를 지정해 볼 거예요. 열의 크기. 자, 여기 오셔서 쭉 내려서 마지막 H2. 자, 이번에는 열의 크기를 지정. 자, 크기 지정하는 방법은 그리드 오토로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오토로우 말고 템플레이트인데, 자, 우리가 처음 배워본 거는 P를 빼먹었네. 칼럼스였죠. 요 끝에 로우스라고 붙이는 거예요. 로우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크기. 자, 크기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띄어쓰기로. 자, 크기.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줄일까요? 자, 그리드 div인데 그리드 컨테이너인데, 자, 이거 자동 완성할게요. 그리드 컨테이너인데 그 안에 div를 둘 거고, 자, 똑같이 자, 이번에도 10개를 줄게요. 자, 달러에 자, 10개. 자, 제가 BR 20개로 좀 올릴게요. 자, 그리고 좀 키울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높이가 지정이 안 돼 있죠? 자, 이번에 높이를 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높이. 자, 스타일로. 자, 이번엔 내 말 못 듣고 있나 봐. 그리드 템플레이트 로우스 할 줄 알았는데 칼럼스 하네.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자, 보면 쭉 내려보면 로우스가 있을 거예요. 없네? 자, 템플레이트 로우스. 저희가 여기다가 100px, 200px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 수 있어요. 알죠? 자, 너무 크니까 자, px 말고 얘는 2em 그 다음에 3em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누구를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로우, 요게 두 번째 로우.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자, 이렇게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뭐마다 위치에, 각 열의 위치에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그리드 템플레이트 로우스예요. 그리드 템플레이트 로우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전체 크기를 한번 지정해 볼 거예요. 전체 크기. 자, 왜냐하면 이 친구가 몇 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몇 줄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 자, 얘가 30개다. 30개면 몇 줄 있어요? 10줄이 있죠? 얘가 100개다. 그럼 몇 줄 있어요? 34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 있는 아이템이 늘어날수록 줄수가 늘어났는데 이 줄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오토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토. 자, 그리드 오토 로우스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다가 H2 그리드 오토 로우스. 자, 이거는 모든 열의 높이를 지정해요. 자, div인데 그레이드 컨테이너인데 그 안에 div를 쓸 건데 똑같이. 자, 이번에는 좀 많이 해볼게요. 그렇죠? 자, 달러 2개 쓰고 자, 20개 써볼게요. 20개.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우리가 높이를 지정해야 되는데 귀찮아. 다 똑같이 EEM으로 하고 싶어. 다 똑같이 EEM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타일에 오토로우에 이번엔 내 말 듣고 있었어. 자, 똑같이 EEM. 짠. 됐죠? 그렇죠? 3EM 하면 똑같이 3EM. 자, EEM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몇 개만 내가 위치 몇 개만 하고 싶어? 자, 몇 개만? 자, 그러면 2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몇 개만 하고 싶어?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로우스에 나는 위에서 3개만 리피트로 3개만 크기를 1, 2M으로 할 거야. 짠! 그죠? 전부 다 2M인데 위에서 3개만 1, 2M으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자, 연습을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번에는 그리드 아이템 속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드 아이템. 이렇게 하지. 그리드 아이템 속성으로 크기 지정. 자, 똑같이 div인데 컨테이너인데 div인데 자, 이번에는 10개만 써볼게요. 똑같이 10개만. 자, 내가 자, 요 4번째 것만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이렇게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자, 근데 이제 크기를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 늘리고 싶어. 자, 그런 거예요.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매번 컨테이너에다가 줬는데 아이템에다가 찍죠. 자,
아이템에다 직접 스타일을 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그리드인데, 자, 그리드인데, 제가 어떻게 칼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칼럼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재 여기에 1이고, 여기에 2예요. 자, 1부터 2까지 하면 원래 크기예요. 자, 원래 크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내가 한 칸 더 주고 싶어. 그러면 1부터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자, 또는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주석을 달게요. 자, 또는 자, 내가 1부터 2칸을 하고 싶다. 잠만요. 스팬 문법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죄송해요. 위치가 스팬이 자, 이건 뭐예요? 자, 2칸을 갖겠다. 똑같아지죠? 자, 1부터 3까지 요거는 위치. 자, 위치. 요거는 뭐예요? 크기. 스팬은 크기. 아이고. 요거는 2칸이란 뜻이에요. 2칸. 자, 1부터 3개. 요거는 1부터 2칸.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로로 2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2개의 행을 하나처럼 쓰겠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리드 로를 자, 로우스가 아니라 로우예요. 저도 칼럼스가 아니라 칼럼이고. 자, 지금 현재 위치가 1, 2죠. 자, 2부터 2칸을 하겠다. 스팬 2. 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위치.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 해요. 자, 내가, 자, 이 4를, 자,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면 좀 어려워져요. 자, 이 지점부터 4칸을 가지고 싶어. 자, 이 지점부터 4칸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자, 여기 1, 2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요게 1이고 2죠? 앞에 걸 2라고 써야 되겠죠? 앞에 거 2. 자, 한번 옮겨볼게요. 자, 한 칸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의 2스팬. 그죠? 2의 스팬이 짠! 옮겨졌죠. 자, 이 친구를 한 칸 더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3의 2스팬. 그러면 한 칸 더 내려가죠. 또 한 칸 더 내려볼까요? 4의 2스팬. 자, 이렇게. 자, 근데 자, 여기 지금 마지막 가서 2스팬이 안 먹히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2스팬이 안 먹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3의 2스팬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떻게 스팬 대신에 특정 위치를 쓸 수도 있죠. 자, 보통은 이 스팬을 더 써서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직접 지정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템플레이츠라는 걸 해볼 거예요. 템플레이츠. 자, 쭉 내려서 자, H2
그리드 템플레이트.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로 레이아웃을 구성해요. 자, 스타일을 새로 써볼게요. 스타일에 스타일에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템플릿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템플릿 컨테이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점 그리드인데 컨테이너인데 템플릿이에요. 내 말 알고 있네. 자, 똑같이 그리드예요. 자, 똑같이 그리드. 자, 우리가 템플릿을 그릴 거예요. 자, 템플릿을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화면 구성을 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짜고 싶어요. 펜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자, 여기 헤더가 있고. 잠시만요. 그냥 하지 뭐죠? 헤더가 있고. 자, 여기 메인 내용이 있어요. 자, 메인 내용. 그 다음에 좌우로 뭐가 있어요? 광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사이드라 불러요. 자, 어사이드. 자, 이 친구는 총 4개 중에 2칸을 얻고 싶어요. 메인은 2칸을 얻고 싶어요. 자, 레프트 어사이드. 레프트 어사이드는 1칸, 라이트 어사이드도 1칸 얻고 싶어요. 그 다음에 헤더랑 부터는 전체를 얻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요. 자,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 높이랑은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컨텐츠는 높이대로 자동으로 오토가 되니까, 자, 이 친구는 이제 나눌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여기 지금 행이죠. 열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은 4칸을 나눠야 되죠. 자, 그래서 4칸을 나눌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린 후에 자, 그리드 템플릿 열을 나눌 거니까 칼럼스. 자, 리피트 4번 할 거예요. 4번. 자, 동일하게 할 거니까 여기를 오토라고 써도 되고, 자, 오토랑 1프레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동일하게 할 때는 오토랑 1프레임을 4개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짰던 그 그림을 자,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표현.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에어리어예요. 자, 보통 띄어쓰기를 하고, 자, 띄어쓰기를 하고, 자, 여기다가 문자열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자, 우리가 총 4칸, 3칸이었으니까 이렇게 3칸을 표현해요. 3칸.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이 친구를 3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거. 자,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있는 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있는 게 세 번째 거. 요걸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이 에어리어예요. 에어리어. 자, 그러면 이제 메뉴에는 헤더니까 헤더를 쓸 거예요. 헤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어사이드가 있을 건데 레프트 어사이드가 있어요. 레프트 어사이드. 그 다음에 메인이 있고 라이트 어사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푸터가 있죠.
자, 그런데 메인이 레프트 어사이드보다 크기가 2배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몇 개로 만들어주면 돼요? 2개로 만들어주면 2배로 돼요. 3배로 하고 싶다면 3개를 그리면 돼요. 자, 내가 똑같은 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쓰면 돼요. 2개를 쓰면 2배의 크기를 하겠다. 그럼 헤더는 어사이드보다 몇 배 크기예요? 4배니까 4개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푸터도 4배니까 어떻게 해요? 4개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의 길이를 다르게 했더니 뭔가 좀 안 맞아 떨어지죠? 좀 뭔가 안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써요, 보통은. 자, 이거 근처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주석 달고. 자, 주석은, 자, 컨트롤 슬러시예요. 자, 근데 주석 달 때 여기 별이 붙었나 확인하세요. 이 별이 CSS 주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에어리어.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자, 하나, 둘, 3개예요. 그렇죠? 자, 우리 헤더를 HD라고 약속을 할게요. 2개의 글자로. 헤드, 헤드, 헤드. 다음에 레프트 어사이드를 레프트 어사이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인을 MN, 그 다음에 라이트 어사이드를 라이트 어사이드. 마지막으로 붙어. 그러면 모양이 딱 떨어지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헤더에다가 둘 거고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자, 요 위치에다가 둘 거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요 위치에다가 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내려와서. 자, div로 자, 클래스를 쓸 거예요.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컨테이너 템플레이트. 그리드 템플레이트. 그리드 컨테이너 템플레이트. 자, 헤더라고 하는 의미론적 태그를 쓸 거예요. 헤더. 이 헤더를 여기 위에다가 둘 거예요. 자, 여기다 그냥 헤더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헤더입니다. 자, 어사이드라고 하는 의미론적 태그가 있어요. 어사이드로 만들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레프트에 둘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도 있어야 되겠죠? 메인이라는 의미론적 태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사이드도 둘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쓸게요. 그렇죠? 레프트 왼쪽 광고. 그렇죠? 여기다가 메인. 그 다음에 어사이드를 하나 더 쓰고. 자, 여기는 오른쪽 광고. 마지막으로 푸터가 있겠죠. 푸터. 여기는 회사 정보. 자, 지금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각자가 나는 헤드 영역이야. 나는 LA 영역이야. 나는 MN 영역이야. 이렇게 지정을 안 해서 지금 그냥
그리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그리드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드로 정렬되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헤더는 요 영역이야 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영역이야. 자, 어떻게? 자, 점 그리드 컨테이너 템플레이트 하위에 있는 헤더는 헤더. 자, 우선은 색깔을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좀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로 줄게요. 자, 높이도 좀 줄까요? 자, 높이도 한 3em 정도 줄게요. 중앙 정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라인 하이트로 그냥 심플하게 줄게요. 이렇게 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자, 이렇게 중앙 정렬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글자의 높이가 되겠죠. 지금 글자 높이랑 높이가 똑같아서 중앙에 있는 것처럼 돼요.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면 자, 이상하게 될 거였죠. 띄어쓰기를 하면 자, 안녕이 요 밑에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이 안 되네. 요즘 잘렸나 봐요. 그렇죠? 자, 이 친구가 밑으로 한 칸 쭉 떨어져서 여기에 안녕 이렇게 출력이 될 건데 지금 여기에 잘린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중요한 거는 요 라인 하이트로 중앙 정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플렉스가 제일 좋겠죠?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둘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뭘 줄 거냐면 그리드 에어리어를 줄 거예요. 그리드 에어리어를 자, 뭘로? 너는 헤드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4개의 영역을 가진대요. 짠. 오, 신기하죠, 그쵸? 4개의 영역을 가졌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 광고, 오른쪽 광고를 왼쪽, 오른쪽에 붙이고 메인을 중간에다 붙여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드 컨테이너에 자, 근데 이번에는 왼쪽 광고, 오른쪽 광고가 구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로 left, 여기를 클래스로 right 이렇게 줄게요. 자, 점 컨테이너 템플릿 안에 자, 여기 바로 안에 있다라는 뜻은 그리드 아이템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안에 있는 aside인데 이름이 뭐인 것? left인 것.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드 에어리어가 left address로 할 거예요. 그렇죠? LA 맞나요? 그렇죠? left address. left aside. left address가 아니라 aside.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좀 티가 나게 파란색으로 주죠. 그렇죠? 파란색. 자, 근데 지금 현재 원래 있던 위치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컬러도 화이트로 주고 높이를 좀 높게 줄게요. 높이를 12em 정도 줄게요. 자, 이번에 자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레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에 right라고 할게요. 여기도 right address로 바꿀게요. 자, 오른쪽에 붙었죠? 자, 오른쪽에.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색깔을 파란 계열로. 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리드 정렬이 되고 내가 지정하면 여기 지정한 위치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정 위치와 크기로. 자, 그 다음에 메인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점 그리드 컨테이너 템플릿의 메인은 그죠? 메인은 mn이에요. 그죠? mn이 아닌가? mn 맞죠? 그쵸? 아, 메인이 아니라 미나라고 했네요. 그쵸? 메인인데. 자, 짠 됐죠? 그쵸? 하하하. 자, 이 친구도 색깔을 좀 줄게요. 이번에는 레드 계통. 자, 너무 진하면 보기 흉하니까 살짝 변형해서 이거 너무 검었다. 그쵸? 자, 좀 올려서. 자, 여기도 컬러를 화이트로 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 한번 해볼게요. 푸터.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에 컨테이너 템플레이트에 푸터예요. 자, 색깔부터 한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똑같이 어두운 색깔 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영역만 가지고 있죠. 자, 조그만한 영역.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에어리어를 푸터 그러면 쫙 커졌죠. 컬러도 화이트, 높이도 좀 줄게요. EM 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영역을 지정하고 현재 보면 이렇게 특정 영역을 지정하고 각 영역에 맞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좁아져서 메인에 글씨가 안 보이면 왼쪽 광고나 오른쪽 광고를 위아래로 붙일 수 있겠죠? 위아래로 붙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미디어 쿼리 아직 안 배웠는데 자, 간단히 한번 배워볼게요. 자, 미디어 쿼리는 자, 미디어 쿼리 자, 이 친구는 디바이스 크기 우리가 브라우저 크기라 하죠. 크기에 맞게 스타일을 변경하는 용도로 쓰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크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보통 1000 이상이다. 태블릿은 1000보다는 좀 작거나 1000에서 1200 사이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700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브라우저 크기죠. 선생님, 근데 왜 디바이스 크기랑 브라우저 크기를 똑같이 써놓은 거죠? 자, 왜 똑같이 써놨냐? 예를 들어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핸드폰. 자, 핸드폰에 출력될 수 있는 브라우저의 최대 크기는 몇이에요? 화면 크기랑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핸드폰에 띄우면 디바이스 크기랑 똑같이 출력이 되니까 디바이스 크기가 브라우저 크기가 되겠죠. 자, 여튼 자, 미디어 쿼리로 이제 어떻게 디바이스 크기를 인지시킬 거예요. 자, 인지시키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제일 처음에 메뉴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 빠져있네. 자, 지금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자동 완성으로 메타 밑에다가 엔터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메타 뷰포트 컨텐츠 위드 디바이스 위드 이렇게 쓸게요. 비율은 1.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브라우저 크기가 디바이스 크기와 같은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져 있나? 자, 자동 완성으로 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나는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나타낼 거야. 베타는 상세 정보 설정을 얘기해요. 뭐에 대한? 브라우저에 대한. 브라우저에 대한. 자, 야, 브라우저는 디바이스 너비와 너비가 같아. 디바이스 너비와 너비가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브라우저 너비가 줄어드는 거는 디바이스 너비가 줄어드는 걸로 볼 거야. 비율은 1이야. 그쵸? 100%로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미디어 쿼리가 동작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해야지 미디어 쿼리가 동작한다. 물론 생략해도 얘는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생략해도 되긴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미디어 쿼리가 작동.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아직 덜 썼네. 자, 이것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쭉 내려서 자, 여기다가 달러라고 하고 미디어라고 할 거예요. 스타일 아니 맞는데? 자, 다시 달러하고 미디어 이렇게 할 거예요. 미디어 쿼리예요. 미디어. 자, 소가로 하고 자, 이때 물어볼 거예요. 브라우저 뷰포트의 너비가 최대 크기가 맥스 너비. 요거는 이제 이상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700 이하일 때. 700px 이하일 때. 자, 적어 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이다? 브라우저 너비가 700 이하일 때. 자, 왜 이렇게 한 거다? 700까지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모바일일 때 광고가 왼쪽, 오른쪽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맞아요. 우리 범준 씨 없어요. 자, 보통 이 위에 조그만하게 뜨거나 아래 조그만하게 뜨죠? 자, 그래서 왼쪽 광고를 위에 조그만하게, 오른쪽 광고를 아래에 조그만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누구의 그리드 컨테이너 템플레이터에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에어리어를 바꿀 거예요. 자, 다 한 줄씩 블럭처럼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하나. 아이고, 왜 자동 완성이 이상하다 했죠? 헤드 하나, 헤드 밑에 왼쪽 광고를 출력할 거예요. 레프트 어사이드를 하나. 자,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지우고, 세미콜론 지우고, 컨트롤 D. 자, 메인을 출력하고, MN이죠. 그 아래 오른쪽 광고를 출력할 거예요. 라이터 사이드. 그리고 제일 밑에 푸터를 쓸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푸터. 그리고 세미콜론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오. 자, 근데 지금 내용이 우리가 너비가 없다는 전제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메인이 작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커요. 자, 메인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메인을 쭉 올려서 자, 여기 메인에 오셔서 자, 얘도 높이를 12em으로 할게요. 높이를 12em.
자, 그런데 자, 보통 작아졌을 때 왼쪽 간 거는 어떻게 떠요? 조그만하게 뜨죠? 자, 조그만하게 떠요. 자, 조그만하게 뜹니다. 자, 그래서 자, 쭉 다시 내려서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컨테이너 템플레이트의 어사이드인데 뭐인 것? 레프트인 것을 높이를 어떻게? 2EM만 줄 거예요. 1EM만 줄까? 1EM만 줄게요. 짠! 자, 그대로 똑같이 자, right도 1EM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쉼표하고 자, 점 그리드 컨테이너 템플레이트 안에 assigned인데 right인 것도 똑같이 1EM을 줄 거예요. 자, 지금 크기가 이렇게 너무 작은데 이유가 자, 지금 현재 이 템플레이트가 4칸으로 아직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그리드 템플레이트 칼럼을 리피트 1 자,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하나씩 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1 FR 이렇게 쓰면 돼요. 짠. 자, 그러면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볼게요. 늘리면 됐죠?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커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줄일 거예요. 쭈루루루루루루룩 짠. 다시 늘리면 쭈루루루룩 쭉쭉쭉쭉.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반응형 웹앱이라 불러요. 한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버전의 웹이 있는 것을 반응형 웹이라고 부릅니다. 반응한다고요. 디바이스에 따라서.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형 웹이라 불러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0분에 오도록 할게요.